제주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 중인 중국 산얼병원이 모기업 총수 구속 등으로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가 내려앉은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점검 결과 전형적인 싱크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맡은 지자체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물류난 해소를 위해 제주 인천항로에 조속히 선박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억 원대 중국인 카지노 사기 도박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짓고 사기 도박이라고 고소한 카지노 업체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 중인 중국 산얼병원의 자본 실체에 대해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취재한 결과 모기업 총수의 구속과 사업 부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과수원. 16,000제곱미터의 이 땅이 중국 산얼병원이 지하 2층, 지상 4층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곳입니다. 투자 금액은 505억 원. 그러나 투자 여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CSC그룹 회장은 채무관계로 중국에서 구속됐고 베이징의 산얼병원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 전에 내고 얘기를 좀 들었더니 병원 직원들 급여도 다음 주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산얼병원 측은 사업계획서에서 이곳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모두 4개 진료 과목을 다루는 병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얼병원의 모기업은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의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미흡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분야. 산얼병원은 지난해 처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줄기세포 시술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줄기세포 치료의 길을 터줄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임상시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산얼병원의 한국법인을 찾았지만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고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MBC가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인도가 내려앉은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점검 결과 전형적인 싱크홀로 확인됐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관리를 맡은 제주시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 가운데 사람이 빠질 만큼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깊이도 1m 50cm가 넘습니다. 구멍 안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흙이 쓸려가면서 주변은 깊게 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의 크기는 작지만 인도 아랫부분은 2m 넘게 동공이 발생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노후된 하수관에서 물이 새는 데다 최근 폭우로 흙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싱크홀 현상입니다. 원인 불명의 지하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주변에 토질이 유실이 되고 그것이 지 표면까지 노출이 돼서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이거는 싱크홀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싱크홀은 일주일 전에 생겼고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주변을 막아놨을 뿐입니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파손돼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 오기 때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일부 유실돼가지고 저희가 안전조치는 임시적으로 해놨고 내일 보수공사 예정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인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민들이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도가 나간 뒤에야 정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당초 여야 합의로 올해 처음으로 분리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제주도와 JDC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와 다음 달 4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정감사가 자동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여 10월 7일 예정된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제주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인천항로의 여객선과 화물선이 조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처음 교신을 했던 제주해양교통관제센터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찾았습니다.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 선박들한테 여기서 이제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 침몰 원인으로 지적됐던 화물 과정. 이 장관은 여객선을 직접 승선해 화물 선적 과정을 살피고 차량이 제대로 결박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심해지고 있는 물류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 인천 항로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빨리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하게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크루즈 전용 선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에 이제 빨리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저희는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28일부터 재개되는 4차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민들은 갈치 어획량을 8,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평화상을 제정해 내년 4월에 처음으로 시상합니다. 수상 대상자는 4.3의 진실 규명에 공헌하거나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4.3 평화상위원회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경년제로 시행되는 4.3 평화상의 상금은 5만 불이고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10,000불의 상금과 메달이 주어집니다. 10억 원대 중국인 카지노 사기 도박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기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거꾸로 사기 도박이라며 고소한 카지노 업체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관광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국인 려모 씨 등 4명은 석 달 전 이곳에서 2시간 만에 11억 원을 땄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측은 돈은 주지도 않고 이들이 카지노 직원 44살 한모 씨와 짜고 사기 도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한 씨가 경찰에서 사기 도박을 자백하면서 수사는 쉽게 풀리는 듯했지만 한 씨는 카지노 측이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중국인들에 대한 사기 도박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카지노 대표인 63살 여모 씨 등 직원 7명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을 무고와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직접적 증거라든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허위로 작성한 게 맞다는 진술에 대해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카지노 측이 고객을 사기범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특히 최근 카지노 업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관광업계에서는 제주 관광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주인 40살 이모 씨와 47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마필 관리사들과 짜고
일부러 말을 다치게 한 뒤 경마 경주 중에 다친 것처럼 꾸며 재해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가축 재해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마필 관리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장 선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민석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 의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교수는 도립미술관장 선임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합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청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시 동지역에서 건축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대형 건축물 억제 효과는 물론 도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모금 특별 생방송이 오늘 저녁 6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주 MBC가 함께 마련한 오늘 행사에 구성지 도의회 의장과 이성문 교육감을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소중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다음 달 말까지 농협계좌 또는 ARS를 통해 모금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제주인 1세대의 생활비와 고향 방문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제주 한라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입학 정원보다 학생을 초과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한라대가 정원 외 입학이 제한되는 보건의료 계열에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 학생 155명을 초과 합격시킨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라대는 이에 대해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라대 노조가 제기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감사위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 지역 공동주택 건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1121세대와 혁신도시 1264세대를 비롯해 강정택지지구 1651세대가 시공 중이거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4개 단지 189세대에 이르는 등 모두 12개 단지에 4,200여 세대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동홍과 서홍동 등 기존 도심에도 중소형 공동주택 6개 단지 368세대가 건축 중이어서 서귀포 지역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